보라고 만져봐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각으로 하면 내 안에 정보 안에서 빙빙 돌고 만약에 3명이서 한다 해도 이 3명의 정보 안에서 그 경험의 그 상식의 지식 안에서 빙빙 돌다가 다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융합을 했다 해도 그건 각이잖아요. 그럼 그게 진리인가 최선인가? 최선은 맞는데 그게 진리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거죠. 각이. 풀어보면 되죠 좀. 일단은 각으로 가서 이렇게 다 같이 의견을 모아보고 그리고 최종 결론이 나왔을 때 뭐 그게 니네들이 의논이 됐다면 뭐 천진이 도와준다. 그랬을 때 그 의논에 대해서 나온 최종 그 답이 어쨌든 그게 지혜의 산물인가 내 지식의 산물인가 그랬을 때 지혜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일단 진입은 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이 먼저 좀 풀면 되죠. 각이 뭐냐면 내 지식의 각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이 뭐냐면 잣대를 대는 거거든. 내 근본에 어떤 잣대를 대는데 생각이라 그래요. 그럼 생각을 네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지식의 잣대로서 네가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니면 자연의 근본 법칙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있는지 요거는 분명히 좀 다른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딱 보면요. 7,000년 동안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럼 중세로 넘어왔는데 그 전에 지식은 아주 작은 지식이고 그죠? 문자가 없는 시대니까 그럼 중세 시대에 와가지고 문자가 좀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아프리카 사태부터 해가지고 이슬람 문화잖아요. 이 이슬람 문화에서는 엄청난 그 지식과 문화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유럽에는 어떠한 게 있으냐면 지식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아프간이라든지 저 이슬람 문화에서는 엄청난 조금 사람들이 좀 모자라고 지식이 부족하고 어떤 문화 문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세 시대에는요 이슬람 문화가 전 세계의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어요. 유럽은 쪼맨했거든. 그럼 유럽에서는 지식이 뭐 있었냐?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의 최고로 큰 도서관에서 책이 몇 권이 있었냐면 정확하게 47권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하고 다르잖아요. 지식의 문화가 꽃피울 때가 유럽이라 생각하는데 유럽이 아니고 중세 시대에는 이슬람 문화에서 그럼 이슬람에서는 어떤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 있었냐? 몇십만 권이 있었어요. 그럼 이슬람에서는 책이 몇십만 권이 있고 도서관에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대한 유럽 동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다 포함해가지고 책이 47권밖에 없었어요. 그럼 전부 다 요것도 지식이고 요것도 지식인데 책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문명 문화가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그럼 이슬람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지식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조금 지식이 어떻게 좀 확장을 좀 띄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슬람에 있는 군사들이 20% 정도가 전부 다 책을 읽고 쓸 수가 있었어요. 글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중세 시대에는 그렇게 지식이 많이 나올 때가 아니거든. 문자화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유럽 사회도 그렇고 이슬람 사회도 전부 다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태반이라. 근데 그 이슬람 문화에서 군사들이 그 다음에 그 글을 갖다 읽고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일반 병사가 20%가.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로마부터 해가지고 페르시아부터 해가지고 유럽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꾹꾹 삼킬 수 있는 이유가 지식이 발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엄청난 지식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 있는 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에 있는 책도 뭐냐면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책은 엄청나게 많고 방대한데 그 내용이 주로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죠. 전부 다 그게 궁금했던 거냐. 그 당시에 철학자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상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인을 노래하는 시인들이 있었거든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 재주를 타고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던 시대였는데 이슬람 문화에서 책이 몇십 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었다는 거라. 이게 바로 뭐냐면 지식의 기초를 좀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전부 다 통틀어 보면 나는 누군가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전쟁터에서 많은 군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생각까지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이지? 그럼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지? 신이 있나? 아니면 내 종교에 의지해야 되냐? 그럼 그 당시 애들 알라한테 의지했잖아요. 왜? 전쟁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럼 알라 문화도 있었고 이슬람 문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도 있었고 종교가 막 확장을 할 텐데 전부 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전부 다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내가 전쟁에서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 수 있는가? 나는 천당에 갈 수 있나? 신의 세계에 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궁금한 거예요. 주 내용이 바로 그거라. 그럼 그 당시에는 그만한 인재들이 지금 세상에 나와가지고 지식의 지금 기초를 지금 열심히 지금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 이제 중세로 좀 넘어갔어요. 그죠? 중세에서 나중에 어떻게 서양의 근대 철학으로 넘으니까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확장성을 띠면서 니체나 칸트와 같은 사상가들이 활동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왔냐면 현대로 지금 넘어왔어요. 현대 지금 2013년도부터는 질량이 엄청나게 좋아. 그럼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전을 갖다 뭐라 하냐면 30분 미만의 시대라 그래요. 그럼 30분 미만의 지식을 만들어 놓을 때는 몇천 년이 걸렸죠. 그죠? 적어도 한 4,500년에서, 그죠? 요 정도 걸렸으니까 4,500년 동안 뭘 만들어내냐면 지식을 지금 엄청나게 만들어냈는데 아주 조금 많이 부족한 이런 지식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지식을 만드는데도 4,500년 정도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뭐가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대한민국에서, 그죠? 세계는 고만고만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땅에 누가 태어나냐면 전후 1세대 홍익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럼 왜 홍익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냐 그러면 뭔가 천지대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 후천시대에 왔으니까. 선천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후천시대를 들으면 천지대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때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뭔가 어떤 사람들이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먹고 자라야 어떤 양식이 필요하거든. 그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늘천 따지만 지금 서당에서 읽고 있었지 우리가 지식을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쓴 책이 별로 없어.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 뭐 정약의 뭐 자산 오브라든지 저 바닷가 가가지고 뭐 개가 어떻고 물고기가 어떻고 이런 것만 좀 연구해 놨었지요. 지식이 뭐고 문화가 뭐고 문명이 뭔지는 연구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한자 문화를 지금 유교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공자 말씀, 그죠? 그 성리학 유교 말씀을 열심히 읊조리고 있었지 우리가 지식을 생산한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우리는 중국에서 가져온 거, 서양에서 가져온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그 시대의 질량을 담아갈 사람들이,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다가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구천시대가 오네. 구천시대가 오면요,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뭔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 천지대작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어야 지식을 좀 남다른 지식을 먹어야 돼.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지식 생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중국의 유학을 갖다 받아들여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절대 홍익인간들이 질량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깡그리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과 문화 기술들이 다 여기에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법이 나오기 전까지 진리가 나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성장할 때까지만 지금 먹어야 될 기초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식들이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그냥 지식이냐? 어마어마한 지식이거든요. 왜? 4,500년 전에 이슬람 문화부터 해가지고 유럽 문화에서 이 책 한 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지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5만 개 다 일어났던 거라. 전쟁 속에서도 지식이 일어나고 알라를 믿으면서 기독교에서 또 그죠? 다른 또 종교가 분파되면서 전부 다 뭘 생산했냐면 엄청난 양의 지식을 생산했던 거예요. 그럼 이 지식을 지금 왜 만들었느냐? 저 유럽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성장하도록 지금 지식을 갖춰야 되지만 결국에는 누구예요? 2차 대전 이후로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먹어야 할 어떤 지식을 갖다 다 생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과 문화가 다 들어와 가지고 홍익인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걸 다 배우고 자랐던 거예요. 세계사부터 해서 국제사부터 해가지고 세계부터 오만 철학을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만큼 성장했어. 그러면은 2013년도 1월 1일 돼가지고 전후 1세대, 베이비 부모 홍익인간 지도자 1세대들이 전부 다 50대 7,000명이 들어갈 나이가 바로 2013년도 1월 1일이에요. 그럼 2013년도 되면 이제 뭐가 지금 세상에 나오게 됐냐면은 과거 시대는 전부 다 모순을 빗어내가지고 우리의 철학도 좀 만져봤었고 사상도 좀 만져봤었고 기독교든 아니 불경이든 간에 도경이든 엄청난 지금 지식을 지금 만지고 성장했는데 전부 다 이걸 우리는 답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전부 다 내 논리, 내 지식을 열심히 지금 만지고 있는 중이지 답을 낸 거는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세의 철학자들이 전부 다 물음표를 달아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과 죽음이 무엇이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인생이지, 이걸 끊임없이 연구하다가 한가 집착을 가져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답을 낸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뭐냐면 모순을 만들어내고 어떤 질문거리를 지금 후대에다 지금 남겨준 거거든. 그럼 요걸 가지고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걸 전부 다 어떻게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진리가 지금 나오게 돼 있죠. 그럼 진리는 누가 가져오냐? 어떤 사람이 옛날에 과거에 있는 메이커가 이 지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진리는 부천시대에 스승이 나오는데 스승이 어떻게 법을 가지고 오는 게 바로 부천시대예요. 수행자가 깨쳐가지고 이제 법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부천시대에 지금 왔으니까 2013년도부터 어떻게 해요? 진리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법문이 막 유튜브에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법문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옛날에 과거에 만져봤던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메이커들이 철학과 사상가 지식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아니면 대스님이 도승이 만져봤던 게 전부 다 진리라고 지금 답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딱 지금 어떻게 거기에 딱 상식으로 고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진짜 이제 법은 뭐냐면 후초시대에 지금 나와가지고 이걸 누가 지금 장착해야 되냐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홍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장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승이 누구냐면 미국 사람이 아니거든요.